29세. 25년 동안 아니, 일단, 일단 뭐지? 예, 2023년 10월 28일 EGN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케이스는 이제 29세 남자 환자로 해서 3개월 전에 발생한 어벌티드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를 주소로 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환자는 이제 서든 카디악 데스 있기 전날에 물을 한 6리터 정도 마셨다고 하고, 그리고 서든 카디악 데스가 새벽 3시경에 있었는데, 환자 일어나서 약간 손 떠는 그런 양상이 있었다가, 환자가 갑자기 서든 컬랩스를 했고, 그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바이스탠더 CPR을 24분 동안 시행한 다음에 ROSC 돼서 이제 타병원 내원을 하였다가, 이제 하이폭식 브레인 데미지를 입고, 이제 본원에 재활치료 위해서 내원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재활 쪽에서 이제 ECG에 이상 소견이 있어서 그거 쪽으로 해서 저희 쪽에 컨설트가 난 환자입니다. 환자는 WBW 패턴의 ECG가 있었다고 옛날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2010년에 인덕션 테스트를 했었는데 인덕션이 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 치료는 뭐 특별히 하지 않았었고, 요번에 ROSC 되고 난 이후에 하이폭식 브레인 데미지, 그리고 또 다르게 진단된 건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니즘에 의한 하이퍼텐션이 있었습니다. 에코카디오그래피에서는 이젝션 프랙션 55%의 월모션 장애는 없었고, LV 필링 그레이드 1으로 해서 릴렉션 앱노멀리티가 있었고, 컨센트릭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메디케이션은 뭐 프라프로놀롤 20ml QID에 스피로놀락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브레인 쪽으로 해서 메디케이션을 쭉 하고 있었어요. 요번 9월 달에 내원에서 촬영한 ECG를 보시면은, QRS 앞에 델타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일단은 V1에서 파지티브에, 2, 3 AVF에서 했다 파지티브, V3에서 파지티브의 프리 익사이테이션을 보이고 있어서, ECG만으로 볼 때는 일단 레프트 라테랄 억세서리 패스웨이를 좀 보이는 그런 ECG 소견이 되겠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를 보시면 트라키오스톰 환자가 쿼드리플라지아의 말을 잘 하지도 못하고 트라키오스토미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L튜브가 같이 이렇게 삽입되어서 L튜브로 해서 피딩하고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에 대해서 도큐멘티드 된 CG는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원인을 좀 더 찾아보기 위해서 일렉트로 피지올로직 스터디를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였습니다. 카테터는 이제 CS에 디오데카, 그리고 키스와 RV 쪽에 쿼드리가 각각 들어갔습니다. 이니셜 노멀 사이너스 리듬 때는 HV 인터벌 0ms로 해서 나타났었고, 델타가 있는 것이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RV 페이싱을 했을 때는 RV 650, 400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400에서도 VA 디소시에이션이 있어서 점점 올라가다 650까지도 다 VA 디소시에이션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래피드 에이트리아 페이싱을 진행을 했었고, 래피드 에이트리아 페이싱을 진행했을 때는 얼리스트 벤트리큘러 액티베이션은 600에서도 그렇고 360까지 내렸을 때도 그렇고 CS 1, 2 쪽에서도 관찰이 되었었고 600에서 360까지 내리면서 이제 델타 오그멘테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RAP 320에서 AV 블락 사이클 랭스에 걸려서 이제 끝났었고, 그래서 싱글 A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싱글 A 스터디를 진행을 했을 때 360에서 330까지 내려갈 때를 보시면은 디클멘탈 프로퍼티가 없는 것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330에서 320으로 내려갈 때 억세서리 패스웨이 ERP에 도달을 해서 이제 ERP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더 내렸을 때는 AV 노드 ERP와 AERP까지 다 이제 확인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환자
그 액세서리 패스웨이의 그 컨덕션을 좀 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그 래피드 ATR 페이싱 180mm까지 내렸을 때 AF가 인덕션이 되었습니다. AF 인덕션 되었을 때 보시면은 여기 네로우 QRS가 보이고 델타 웨이브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듀서블한 AF가 있으나 델타는 보이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카테터 포지션은 조금 더 CS 안쪽으로 해서 그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는 부분을 로컬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좀 더 깊게 집어넣었었고, 리포지션 한 이후에는 이제 CS1, 2와 CS3, 4쪽 사이로 해서 얼리스트 V가 좀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그 아이소 프로테네로 테스트를 쭉 진행을 하였습니다. 1mm부터 진행을 하였고, 1mm에서는 래피드 ATR 페이싱 200ms에서 AF가 인덕션이 됐으나 마찬가지로 델타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네로 QRS로 해서 내려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싱글 A 스터디를 쭉 진행을 해서 500이 280까지 내렸을 때 액세서리 패스의 ERP에 빠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굉장히 높은 그 세크에서 액세서리 패스 ERP가 도달을 하였습니다. 2mm 세크로 올려서 더 진행을 했었고, 그 RAP 180에서 인듀서블 또 AF가 발생을 했으나 델타는 확인이 되지 않았었고, 싱글 A 스터디에서 마찬가지로 280mm, 500이 280mm 세크에서 액세서리 패스 A ERP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V 페이싱을 또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RV 페이싱 때는 이제 VA 컨덕션이 있었습니다. RV 페이싱 500mm 세크로 했을 때는 얼리스트 A 액티베이션이 CS 11, 12 쪽으로 해서 있었고, 지금 히스가 명확히 보이진 않지만은 아마도 레트로그레이드로 이제 AV 노드를 좀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싱글 V 스터디를 이제 쭉 진행을 했었는데 V 스터디에서 디클멘탈 프로퍼티를 계속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후에는 이제 좀 더 그 액세서리 패스웨이의 컨덕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3mg까지 이제 3마이크로그램까지 올려서 진행을 했을 때 RAP가 180ml 세크까지 내렸을 때는 이제는 AF 인덕션조차 되지 않았었고, 싱글 A 스터디도 280ms에서 액세서리 패스웨이 ERP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VA 디소시에이션이 RV 페이싱 때 있고, 얼리스트 벤트리큘러 액티베이션이 RAP에서 이제 CS1, 2 쪽으로 있었고, 싱글 A 스터디에서는 600에 330mm, 그리고 600에 320대는 이제 액세서리 패스웨이 ERP에 도달했었고, AF는 인덕션 됐지만 이제 델타는 보이지 않았던 상태였고, 아이소프로10에는 인퓨전을 했을 때는 1에서는 AF 인덕션 됐지만 델타 보이지 않았었고, 2에서는 얼리스트 A가 RV 페이싱 때는 이제 CS 11, 12 쪽으로 보였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이제 V 스터디에서는 관찰이 됐었고, 3에서는 AF조차 인덕션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타키카디아가 인듀서블 하지도 않았었고, 도큐멘티드 타키카디아 ECG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 여기까지 루틴하게 쭉 진행을 했었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또 인더스블 타키카디아로 해서 이제 종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환자가 이제 전날 뭔가 6리터 정도의 그런 워터를 마셨다고도 하고, 그리고 환자가 약간 그 손 떠는 양상의 그런 떨림도 있었다고 해서 약간 그런 심퍼세틱 톤이 뭔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나 해서 추가로 스터디를 좀 더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이소프로텐을 4마이크로그램까지 올려서 진행을 했을 때 RAP 260mS까지 올렸을 때는 그 RBBB 패턴의 어베런시를 보이면서 이제 컨덕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RV 페이싱 320mS까지 진행을 했을 때 이제서야 이제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쭉 되었습니다. 타키카디아를 보시면은 이제 사이클 랭스가 이제 343mS에 HV 인터벌이 H가 이제 여기 있다고 하면은 요렇게 보이는 게 지금 H로 보이는데 HV 인터벌이 마이너스 86ms에 QRS 듀레이션은 172ms로 해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소견에 VH
V 그리고 히스 그리고 A로 진행되는 그 AVRT를 좀 시사해 볼 수 있을 만한 소견의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좀 더 개인을 올려서 찍어놓은 사진이고 여기에서는 좀 더 히스처럼 보이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EKG에서는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타키카디아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기로 하였었는데 RV 패싱 320ms로 해서 엔트레인을 걸었을 때 엔트레인 걸고 나서는 타키카디아 터미네이션 되었었고 이후에 좀 더 이제 타키카디아 다시 인덕션 시켜보려고 했지만 타키카디아는 인덕션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테터 포지션은 일단은 septal 펑처를 해서 매핑 카테터를 넣고 그 억세서리 패스웨이를 일단 어블레이션을 쭉 AVRT 하에 억세서리 패스웨이를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랩스 안테로라테랄 쪽에 그 카테터를 위치를 시켰었고 매핑을 쭉 진행을 했을 때 그 맵 디스탈에서 이제 V보다 이제 한 29ms까지 빠른 곳에서 이제 포텐셜이 억세서리 포텐셜로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A와 V 사이가 제일 이 당시에 가까웠던 상태였고 억세서리 포텐셜이 이쪽에서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블레이션 첫 번째를 줬을 때 60W 60도로 5초 만에 어블레이션이 2초부터 해서 7초까지 해서 5초 만에 델타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자리로 해서 부스팅을 2에서 9번까지 이제 8번을 추가로 더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시 붙은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1리드 EKG에서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 네로우 QRS 몰폴로지를 보면서 델타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후에 다시 스터디를 쭉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이소프로테놀 4마이크로그램에서 이제 다시 스터디를 진행하였었는데 싱글 A 스터디 400에 190에서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는데 이번에 타키카디아는 히스에서부터 이제 AV가 일자로 서 있는 양상을 봐서는 AV NRT가 좀 의심이 되는 소견을 보였었고 HV 인터벌도 48ms에 이제 QRS 듀레이션도 89 그리고 AH는 165ms로 해서 AV NRT라고 하면은 슬로우 패스트 AV NRT가 인덕션 되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EKG에서는 네로 QRS 타키카디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타키카디아에 대해서 스터디를 쭉 진행을 하였는데 V리셋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는데 V리셋은 타키 사이클 랭스에서 마이너스 20부터 해서 마이너스 100까지 쭉 내렸을 때 다 V 리셋이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델타 VA는 이제 152ms에서 42ms까지 차이가 있어가지고 85ms보다 더 커서 AV NRT를 좀 더 수사하는 델타 VA 소견이었습니다. 엔트레인먼트 페이싱을 하려고 했지만 엔트레인먼트 페이싱 하기 전에 스폰테이니어스 터미네이션이 진행이 되었었고 이때 당시에는 AV 블락과 함께 이제 터미네이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세컨드로 발생한 이제 타키카디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싱글 A 400에 190에서 이제 서스네이드 네로 QRS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었고 V레셋은 보이지 않았었고 델타 VA는 110ms로 해서 좀 많이 길어져 있는 소견이었고 AV 블락과 함께 스폰테니어스 터미네이션이 되는 것으로 좀 보아서는 AV NRT의 슬로우 패스트 패스웨이처럼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터 포지셔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때 듀얼 AV 노드 피지올로지가 없이 인덕션이 됐었고 AH 점프는 관찰되진 않았었습니다. 없는 거지 듀얼 AV. 예. 소리가 지금 안 맞잖아. 근데 나중에는 듀얼 AV 노드 피지올로지를 좀 보이는 소견이 있었어요. 보였어요? 네. 스터디를 충분히 안 하고 듀얼 AV 노드 피지올로지를 어블레이션을 만들었을 리는 없잖아요. 네. 아이스프런트를 주고 막 이런 상황에서 하면 도큐멘트를 못했습니다.
AB 노드 슬로우 패스트 타입 AB 하나를 진단하고 거기다 보완을 할 거면 확실하게 그거를 우선 비교를 했어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패스의 모디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기로 했고, 슬로우 패스의 포텐셜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슬로우 패스의 포텐셜을 확인을 한 이후에 이제 RF 9번에서 네 번의 RF를 추가로 더 진행을 했었고, RF 9번째 진행했을 때는 이제 정셔널 빛이 한 비트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RF 12번째까지 진행했을 때는 정셔널이 두 번 이렇게 뛰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조금 더 RF를 12번째에서 진행을 했을 때는 벤케바흐 블락이 이제 확인이 되어서 이때 중단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시 스터디를 쭉 진행을 하였었고, 그 아이소프로테놀 4마이크로그램을 주었을 때는 RV 페이싱 할 때 VA 디소시에이션이 확인이 됐었고, 그리고 싱글 A 스터디를 했을 때는 싱글 에코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듀얼 AV 피지올로지가 이제 뒤늦게 좀 확인되었다고 싱글 F가 있는 게 듀얼 AV는 용어 정리를 좀 정확하게. 점프가 점프는 없었습니다. 오픈된 뭐 듀얼 AV 피지올로지 있다고. 이제 블레이드라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디펜스를 하는지 아규먼트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도 지금 트레이닝이 있고요. 근데 아까 AV NRT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정셔널 타키카디아나 아니면은 AT에 의한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AT는 AV 블락으로 해서 이제 터미네이션 되지 않는 소견이 있기 때문에 AT는 좀 감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AV 블락이 되면서 터미네이션 되면 AT가 아닌 걸로. 얘기해서 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공부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인생을 준비하면서 그런 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논리에 맞게끔 걸 준비를 할 수 있죠. 예. 그럼 만약에 뭐 스터디 하면서 현장에서 감별 진단이 부족한 게 있었으면 이런 부분은 감별 진단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왜냐하면은 그렇게 막 아이스프레카는 하이도스로 올려야지나 나오고 막그 몰콜로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는 감별 진단 충분히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준비하면서는 그런 걸 공부해가지고 이런 부분 부족했다는 거를 미리 디클레어 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질문을 받을 때 디펜스 할 수가 있지. 근데 그런 거를 감춰놓고서 슬쩍슬쩍 넘어가면서 그게 어블레이션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격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빼받으세요. 네. 이거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는 요령이에요. 프레젠테이션 그냥 뭐 해서 어블레이션해서 없애었습니다. 그거 보려고 지금 토요일날 가족들하고 지내야 될 시간이 모이는 게 아니야. 걔네들이 밤새면서 이거 공부해서 그거를 머릿속에 알고리즘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안 나타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데노신 12mg 테스트까지 했을 때는 이제 블락이 보였고, 이외에는 노멀 블록 때 부담 미팅은 뭐야?
PVC예요? 요거는 PVC인 것 같습니다. 버런치는 HV가 너무 짧게. HV가 더 길어져야 되는데 에버런시면은 제가 HV가 짧아서 PVC가 뛴 게 아닌가 생각해요. 아니면 저 A가 길게 갖고 온 건 아니야? EA가 음. 음. That's likely. 근데 재밌는 건 RB 카테타 일렉트론 모포로지 보면 똑같잖아요. 이제 RB 네. 앞에 띠하고 네. PVC라고 하더라도 더 위쪽에서 나오는 PVC겠지. 음, 같구나. 이제 RB 카테타 터스 모포로지가 EGM 모양이 조금 달라졌나? 거의 비슷해. 네. 이외에는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 계속 유지가 됐었고 델타 없이 이제 환자는 다시 병실에서 재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뷰는 에이심토마틱 WPW 패턴에 대해서 좀 잠깐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거는 뭐였던 거야? 왜 다른 데서 온 거야? 그래서 지금 서든데스 온 기전에 대해서는 그 AV 신경진이 좀 이제 심퍼시틱 톤이 올라간 상태에서 안티드로믹 AVRT가 생기면서 그래서 서든 카디악 데스를 하지 않았나. 그러면 ABR는 서든 카디오레스터 얘기 들어봤을 롱큐티는 약은 꼭 롱큐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메디케이션이긴 한데 베타블로커에 하이포칼레미아가 안 생기도록 하는 메디케이션을 신경 쓰고 있잖아요. 제가 하이 프라이머리 알도 근데 베타블로커가 있는 거는 지금 롱큐티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죠. 저게 물론 하이폭시 브랜딩이 스테이트이긴 하지만 딱 첫눈에 봤을 때 그 얘기는 큐티도 지금 길어 보이고 프리코디알리드의 위투스의 SOA가 깊은 거 보면은 뭔가 다른 얼리 카디오마이코스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 바디 매스 인덱스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어요. 세이 보니까 굉장히 신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뚱뚱한 환자이긴 합니다. 뭐 슬리베미아나 이런 거 보고 패밀리 히스토리 오브 서든 카디악 데스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고 네. 지금 보면은 히스토리에서 프레젠테이션 구멍이 숨기는 게 있고 완벽하게 하려고 좀 준비를 할 때 네. 신경 쓰이게 돼요. 이제 몇 달 후면은 남들을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에이심토마틱 WPW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WPW 신드롬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0.1에서 0.3%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 EKG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쇼트 PR과 슬러드 QRS 업스트로 델타 웨이브, 그리고 프롤onged QRS 듀레이션을 이제 해서 로컬라이제이션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2018년에 나온 거는 V1에서 이제 프리 익사이테이션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그리고 인페리어 니드에서 이제 얼마나 파지티브 인페리어 소견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이유에 따라서 이제 V3나 V1 리드 1의 비율 그리고 리드
2에서의 그 노치드 QS 패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하는 것도 2018년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WPW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제 본 환자와 같이 도큐멘티드 된 이제 타키 아리스미아나 릴레이티드 심텀이 없는 환자를 얘기를 하면 이제 보통 그 프리 익사이테이션의 정도는 이제 여러 번 나왔지만 AV 노드나 아니면 억세서리 패스웨이의 그런 프로퍼티의 컨덕션이 얼마나 더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프리 익사이테이션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서든 카디악 데스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에이심토마틱 페이션트에 대해서는 이러한 매니지먼트가 되게 컨트로버셜한 걸로 되어 있었고 메타 아날리시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서든 카디악 데스의 오버럴 에이심토마틱 페이션트의 오버럴 이제 서든 카디악 데스가 3에서 4% 정도인데 대부분은 10대에서 40대 사이에 몰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제 에이심토마틱 WPW 패턴의 이제 첫 번째 매니페스티드 된 이제 증상 자체가 서든 카디악 데스로 나타나는 게 한 65% 정도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이 리스크 클리니컬 피처는 이제 메일 섹스 그리고 20세 이전에 진단된 이제 WPW 패턴 그리고 히스토리 오브 AF 아니면은 싱코가 같은 그런 심톰 아니면 앱스타인 애노멀리 같은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 패밀리얼 WPW 신드롬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증상 같은 경우에 서든 카디악 데스 됐을 때는 레스팅 상태에서 된 게 한 40%, 액티베이션 된 상태에서 된 게 한 45% 정도로 나타나 있어서 한 절반 이렇게 운동하거나 아니면 쉬고 있거나 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에이심토마틱 WPW 패턴의 환자를 이제 어떻게 매니지를 할 거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은 에이심토마틱 패턴의 환자가 이제 히브리드에서 도큐멘테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인터미터트한 이제 프리 익사이테이션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엑서사이즈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엑서사이즈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그 어브럽트하거나 아니면 컴플리트한 그 프리 익사이테이션의 로스가 있게 되면은 환자를 좀 더 경과관찰을 해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은 그 환자가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 없는 지금 같은 상태이거나 아니면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클리니컬 하이 리스크 피처가 있거나 아니면 로스 그런 델타 로스가 이제 거의 잘 언설튼하게 있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렉트로피지올로지 스터디를 권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일렉트로피지올로지 스터디에서는 쇼티스트 프리 익사이테이션 RR 인터벌이 AF일 때는 250mS 미만이거나 아니면은 안테로그레이드 이펙티브 리프렉터리 피리어드가 240mS에서 나타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클리니컬한 하이 리스크 피처를 보이거나 아니면 멀티플한 억세서리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거나 인듀서블한 타키 아리스미아가 있을 때는 카세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카세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나뉘는 경우는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컴플리케이션의 발생 확률이 한 0.1% 미만 정도로 나와 있는데 오버럴하게 이제 그런 서든 카디악 데스의 그 리스크도 이게 1002년당 이제 한 0.86 정도가 이제 0.1% 미만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1년에 0.1% 미만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리스크 베너핏이 거의 동등하다고 해서 이제 컨트로버셜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쇼티스트 프리 익사이테이션 RR 인터벌과 그리고 안테로그레이드 이펙티브 리프렉터리 피리어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센시티브 스페시피티가 아주 높은 검사 자체는 아닙니다. AF일 때 250mS, 240mS를 억세서리 패스웨이 ERP가 240mS를 얘기를 했었는데 센시티비티가 40% 미만 그리고 스페시피시티가 한 90% 정도 되는 요 지점에 이제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슬로우 패스웨이 쇼티스트 프리 익사이테이션 RR 인터벌이 AF 때 250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센시티비티가 64%, 스페시피시티가 82%로 서드 카디악 데스를 예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검사 수치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블레이션을 좀 진행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준비는 여기까지. 패스웨이 중에서 이렇게 우측웨이 컨덕션 없는 경우에 경험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이드는 별로 나도 처음 것 같아요. 아까 트랜스레터 펑션 했었으니까 데이페이싱 했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오프라테랄에서 안트로웨이드 컨덕션이 있고 웨이드 컨덕션이 있는 경우는 정말. 근데 어쨌거나 지금 EPS 해가지고 SVT 두 개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게 지금 이걸 서든 데스로 지정해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결국은 IC들을 추가할 거냐 마냐 그렇게 있는 건데 예, 왜 물을 용리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J웨이브나 이런 건 없겠죠. 예, 이니셜 J웨이브는 관찰되지 않았고, 재밌는 게 그 테스들은 가설인데 무르바다 신드롬 날 여기 열이 나면은 더 악화되죠. 그래서 알죠. 애기들 피브라일 컨버전한 중에서 일부는 또 무르바다가 있는 그다음에 랩핑할 때 웜셀 라인 집어넣어가지고 무르바다 오그멘테이션 직접 버블에 되잖아요. 반대로 제이웨이브 신드롬은 우리 오스본 웨이브라는 게 테이포솔미한테 오는 건데 그 제이웨이브 신드롬은 콜드 셀 라인으로 또 오그멘테이션 버블에 보거든요. 왜 반대일까? 편하지 않아요? 근데 물어봤더니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다 쪽으로 내가들이 있는데 아마도 오토노믹 이노베이션이 심장 귀하고 아파하고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되게 제이웨이브 신드롬 어블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보면 심장 뒤쪽에서 어블레이션 하거든요. 불가는 앞쪽에. 그래서 그렇게 찬 음식 많이 먹거나 찬물을 6리터 먹었는지 더운물 6리터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심장을 끌어올리면서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제이웨이브가 지금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온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서든데스가. 이건 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디스카이 게임부터 인터미턴트 패턴으로 W 패턴입니다. 얘네 그냥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 보니까 그 중에서 익서사이즈에서 인터미턴트에서 한 20% 이상은 실제로 이한티가 이루어지니까 이 경우가 퍼펙트하다라는 멘트가 있는데 실제로 왜 대해서 한다는 말로 계획이나 하실 때 이런 거 설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인터미터 데이터가 체인지해서 이런 스터디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나요? 그리고 리스크니까 팔로 그냥 정기적으로 외래놓으셔서 진전도가 찍으시다라고 하시는 줄두 경우 다 말씀해 주세요. 뭔가 팔피테이션이 있었다는 경우 그렇지 않은 그럼 뭐 쉬울 거 잘 만드는 다른 아이들이 픽처 픽처도 하나도 패키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서빙데스의 직접 설명을 좀 안 듣기는 바라고요. 그런 걸 해주셨다고 걱정을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하고 싶다 그러면 좀 시켜주겠다 그러면 지켜봐주고 온라인에 에이싱성한테 페이스할 때는 인기는
덕분에가 NEJMN 했잖아요. 그때 플레이. 인베이시브 차라리 난 인베이시브 하니까 인베이시브를 빨리 하는 식으로 약간 선생님 어떻게 해줘? 데이터들을 다 고려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좀 TMT를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맥시멀 업데이트 올라갔을 때 델타가 조금이라도 미니멀하게라도 힌트비트라도 보이면 그 사람은 인터미턴트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이제 진짜로 트루하게 인터미턴트인 사람이 TMT 스트레이트 올라가면서 델타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맥시멀 스트레이트 올라갔을 때 막 PR 길고 그런데도 델타 안 보이고 그러면 그런 TMT는 좀 믿는 편이긴 해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증상 하나도 없고 한 번도 들어버린 적 없다 그러면 그냥 너무 우리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그게 내가 팔로우 한게뭐 그냥 10년이나 내셔널 레가도 어느 정도 있다고 말할 수 있고 팔로우 10년을 써둔 게 있으면 이병헌 그래서 마음은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자랑은 좀 우리는 학교 시절이기 때문에 부자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WW 관련한 입장이 입장을 얘기한 적은 없다. 물론 이제 혼자가 느꼈는데 부모님한테 얘기 안 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건 없었고 사람이 고등학교 때가 그런 경우는 되게 비슷하지를 했는데 노인 역전 노인 뉴스를 가지고 보셨을 때는 이건 오퍼레이션 할 필요가 없다. 설명을 듣고 안심하고 이번 여름에 노인이 모르지만 어떤 세대 버레스가 정말 이렇게 노 하이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어도 노 스피치를 ES 데드라인에서도 어플레이션을 EP 스터디를 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고 직업이나 취미를 물어보고 직업이나 취미가 다른 사람의 타인의 신경을 들어주는 직업이나 이미 하이리스크 합의를 갖고 있는 비슷하게 해준다고 취미를 직업과 취미를 물어보고 취미는 뭐 직업은 매번 저는 무조건 물어보는데 취미는 물어보는 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몬스터 예를 들어서 뭐 합격 끝난다 네, 올라있는 포버다이빙 회사도 일반 것들은 요새 제 불사르니까 남자 중에 손이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커피를 순간했는데 우리로 중식이냐 일식이냐 좀 다르지 않나요? 그것만 들다가 자기가
에이시프터의 WPW는 아직은 진짜 좀 컨센서스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EP, 증상이 없는 사람은 TMT도 안 하는데 증상이 있으면 오시라고.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죠. 퀘스천? 모르면 50% of our communication. 마지막 질문. ICT 하실 건가요? 이제 프리스테이션 벡터웨이브를 해서 좀 포텐셜 포지션하는 ICT는 또 환자가 거의 베드리드는 해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만 있고 좀 어려운 시스템을 물론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활병원 콘설트를 지금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서로까지 어레스트를 갖고 저희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어만 있는 상관 많죠. 부분의 환자들이 또 다른 병원에 이제 다 입원했다가 오는데 거기서도 카디올로지 컨설테이션 다 하고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IC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도 사실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번에 한 달간 하고 왔고 거기서도 이제 카디올로지 받고 메타블럭도 카디올로지가 처방한 거 같아요. 그래서 카디올로지에서 다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ICD 안 하는 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호자한테 컨디션을 보고 하나의 버튼이 되고 이번 이런 환자들 볼 때마다 그냥 설명은 꼭 합니다. 그리고 기록은 남깁니다.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대신에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얘기했다.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했겠냐. 그 부분은 이제 저분들 그냥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 돼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